오케이. 자,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아주 뭐 북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추석 연휴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꼭 또 달갑지 않은 과정이 많이 나왔어요. 외국계에 대한 매도가 요 근래 들어와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연속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관들도 이번 주에는 금융 투자 부분들, 즉 증권 부분에서 매수는 좀 됐습니다. 예, 매수가 좀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26일 날 5천억 정도의 코스피 시장에 매수가 됐죠. 근데 거의 금융 투자가 많이 매수했어요. 매수했던 부분인데, 항상 이어지지 못하고 매번 좀 끊기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 근래는 외국인들이 먼저 추석을 먼저 세는 과정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여기 총 틀어서 보면은 약 한 8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예, 매도가 나왔는데 그 8천억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기전자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때릴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별로 뭐 크게 올라간 부분이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라간 놈 그러한 전기전자 부분들을 조금 매도가 되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보니까 요 근래에서는 뭐 매번 나오는 악재 부분입니다. 예, 뭐말 안 해도 그냥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예, 피부로 와닿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이제 하루 거래일 남았죠. 9월 달에도 하루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월봉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양봉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이제 다음 달 10월 달에도 이제 10일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거의 중반부터 시작돼요. 네, 중반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바쁩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실적 부분들을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에 실적 부분들을 이제 최종 결산 3분기에 대한 결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도 바쁠 겁니다. 그리고 연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제 뭐 추석 끝나면 거의 이제 10월달에서 12월달 금방 가버리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조금 바쁘는 과정 또는 수확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중소형주나 순환매 랠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기관들이 올해 들어와서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릴 때 그들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끌어줄 때 걔네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차익 실현 부분들. 물론 연기금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좀 모아졌습니다. 예, 모아가는 관점. 그러니까 즉 장기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운영체들은 좀 더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약간의 스윙이나 바닥 구간을 노리고 단기 고점 이런 것들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매도를 많이 좀 대응하고 있더라. 10일 동안 그 긴 연휴 부분들을 주식을 보유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보유하면서 보내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스트레스 받자니까. 스트레스. 맨날 그냥 스트레스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용 규모나 스탁론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은 정리를 좀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용 규모도 약 이틀간에 보니까 한 2,300, 400억 정도? 3천억 가까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얼굴들이 계속 그냥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짜증이 좀 스럽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에서도 시장의 뉴스에서도 6일 거래일 뭐 연속적으로 꾸준히 뭐 하락했다. 뭐 지난번 그 얘기 나왔는데 당분간 추세가 어렵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부분만 얘는 얘기해요. 맞죠? 근데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또 종목들 따라 오르는 거 아니죠. 그럼 앞전에 2000포인트, 2400포인트 진행됐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돼. 그죠? 다 올라가야 돼. 빅트로님 어서오세요. 근데 요번에는 중소형주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벼운 종목들이 대형주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죠. 뭐 테마성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는 소외주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리스크 부분과 추석 연휴 직전에 대한 이제 뭐 매도에 대한 것들이 좀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종합주가에서 본다면은 뭐 여기 제가 체크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리스크의 부분이에요. 예,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보면은 또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매번 그러한 악재 부분들은 나왔을 때 우리에 대한 투자의 형태들, 투자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들.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거의 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죠. 결국 그 구간을 이겨 나가야 돼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월달부터죠. 7월달부터 시작됐던 단기 고점 부분들이 지금 거의 뭐 2개월을 꽉 채웠으니까요. 조정의 과정을 좀 지겨운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거, 그거를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요즘 들어서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등 부분들이 뭐 미사일 핵실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가총액 1등이 그래도 넘어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보고 간다면은 오늘은 근데 조정 좀 받았어요. 예,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악재 부분에서 힘을 내고 돌파까지 나왔다는 거.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넘어서 기다리고 있더라. 앞전에도 그랬어요. 작년 여름 시장에도 종합주가에서 여기 있었던 부분인데 쟤네들 먼저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이제 중요한 상대 강도에 대한 것들, 그렇죠? 상대 강도 중에 제일 무서운 강도가 상대 강도예요. 상대 강도.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업종보다 좀 더 강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 즉 강하다. 시장에서 강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시장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일단 강하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렇죠. 야, 빅토리아님, 이제 하나씩 끼워넣기 있는겨. 예. 첫 번째 추세, 그렇죠. 두 번째 수급에 대한 역할들. 빅토리아님, 돌고래님 플러스 5점 나갑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추석 전이라 아주 그냥 참여만 하면 점수 다 나가요.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까지 점수 조금만 모으면 책 나갑니다. 책. 점수가 뭔가요? 참여자들에 대한 부분들 연말에 뽑아가 추첨해가지고요. 책 나갑니다. 책. 작년에는 우리 가족분 중에 책 받으신 분 있고, 그죠? 가장 시장의 강도가 있다. 일단 추세예요. 추세는 수급에 대한 것들, 즉 돈에 대한 것들이 되는 거죠. 매도가 다 똑같이 되고 있지만 매도가 된 쪽에서도 수치의 부분들이 좀 더 작고 또는 같이 뭐 3천억을 전부 다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지만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매도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매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전기전자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세 부분들이 상당히 좋더라.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한쪽에 있는 업종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리포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쪽에서 한 번 더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그러들면 또 다른 색도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넘어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시기가 전기전자도 보면 얘가 가만히 보면 업종도 세지만 12년부터 16년까지 약 4년에 거쳐서 얘는 재미를 못 봤어요. 4년 동안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죠. 근데 16년 여름장부터 이제 조금씩 받침이 되고 있죠. 작년 여름에 상당히 브렉시트도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당선도 있었고 그 장기에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역시나 여기서는 악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죠. 새로운 순환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큰 악재 속에서 다들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멀리하고 싶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업종이 나오더라.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고운 시선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추석 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지금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아이고 야야 아주 그냥 북한 이스크 나와가지고 전쟁 나온다는데 야야 지금 투자하고 앉아있냐 하면서 이상한 대처를 하죠. 그리고 시장이 진짜 힘들 때는 한 번씩 전화 와요. 한수한테. 한수야 요즘에 괜찮니?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괜찮냐고 알아서 전화를 오셔요. 괜찮냐고. 우리는 더 괜찮지. 언제 왔냐면 이날 왔어요. 이날. 이게 한국만 왔을 때 여기도 거의 전쟁 뉴스도 여기도 심하지만 여기도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폭락이 나오고 막 두려울 그 자리. 그러니까 한수가 또 여기 증권계 부분이 있으니까 막 뉴스에는 뭐 북한 핵제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막 무너졌다고 그런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돼서 이제 전화 오는 거죠. 괜찮아 한수야. 근데 가족분들은 한 번씩 스트레스 받죠. 여기서 스트레스. 어쩔 수 없어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분들만 이번 장도 수익 가져가는 게요. 여기에 공감하시면 1번 눌러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죽겠네 지금. 제가요 추석에 친인척 분들에게 좀 돈 좀 나눠주고 용돈 좀 드리려고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여기 싹 들어와가지고 한번 튀겨 먹으려고 했죠. 근데 튀겨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정은이한테 튀김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튀김 당한 게 아주 정은이한테 튀김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댕이기 때문에 조댕이 때문에 아주 그냥 튀김 당한 거죠 그냥. 맞죠? 그리고 어제 전쟁 때문에 아주 희한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캡션을 또 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어르신이 아주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요 기사가 나왔어. 어제 9시 9월 27일 9시 분이죠. 전쟁 날라 적금 깼다가 썩을 그냥 그 돈을 또 분실하셨네. 아유 완전 유유죠. 전쟁 날까봐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거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찾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손주들 그 등록비 때문에 이제 찾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주셨어요. 이분들. 전쟁 걱정인데 1,000만 원 찾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모르지 근데 주식 투자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부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만큼의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 뉴스 보면서 야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또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이번에 많이 떨렸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줌마들이 죽고 도망간 거 CCTV에 걸린 거예요. 주워서 신고해주면 다행인데 CCTV에 걸렸어 갖고 가시는 거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안 찾아주고 가져가려다가 딱 걸린겨.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데 있으면 CCTV 다 있으니까 그냥 경찰서 갖다 주시는 게 좋다는 거. 됐죠? CCTV 이때는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 아주 그냥 얼굴은 안 나왔지만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더라. 그러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이번 주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는 이번 주에 좀 현금들을 갖고 있는 거 좀 짜내가지고 이번 주에 좀 매수해보자. 지난번에는 이날인가요? 이날인가 요 라인이었구나. 요때 전체 종목들 1에서 2% 정도 사겠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바닥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잘 다지면 세 번째가 다질 수가 있다. 관성님 어서와요. 우리 모범생 오셨네. 잘 지내요? 앞전에 담은 거 조만한 종목도 좀 톡톡 튀어 올라올 건데. 요즘에 배당주가 이제 서서히 입질이 옵니다. 배당주. 물론 뭐 2차 전지 부분들 그리고 뭐 수소차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배당주에 대한 것들이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더라고. 어떤 종목이었냐면 지금이 올라왔어요. 잘 보관하셨네. 아주캐피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제 투자했냐면 15년도 2년 전이죠. 15년도 2월달 여기 바닥 여기 샀어요. 그 당시에 5,500원에서 매수했습니다. 500에서 600원. 그러니까 6,000원 미만에 6,500원 미만이면 그래도 싼 가격이라고 얘기했어. 6,500원 미만이면 싼 가격이다. 그때 그 당시에 배당이 얼마였냐면은 400원. 8,000원 가도 거의 뭐 5% 배당입니다. 요즘에는 5% 배당 주면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5% 이상? 5% 정도 돼야 그래도 우리가 이 고배당이라고 부르잖아. 고배당. 물론 배당을 먹기 위해서 투자는 안 합니다. 근데 왜 배당주를 얘기할까요? 왜 배당주 얘기할까? 지난번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안전마진. 안전마진 있지. 또 안전마진.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야? 안전마진 안에 저평가 들어가겠지? 저평가. 이제 좀 있으면 배당 시즌 나올 거 아니에요. 추석 전에. 맞죠? 배당 시즌이지, 배당 시즌. 이거 어떻게 먼저 쟤네들보다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으면 1번.
근데 참 지겹게 했어요. 대신에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배당주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장기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 1일 1배 해버리면은 맞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비콘이 어서 오세요. 아주캐피탈이 중간 배당이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 배당으로, 기말 배당도 아니야. 중간 배당으로 보통 주가 1253원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헐 아닙니까? 헐? 네. 대박 아니에요? 6,000원에 사신 분들은 배당이 몇 프로예요? 6,000원 사신 분들은 배당 몇 프로예요? 6,000원 사신 분들 얼마야 배당이? 20%.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급등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가 이런 거 원하는지. 배당주로 샀는데 배당보다 더 많이 줘 수익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배당 취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제 보유되신 분들은 이제 어제 이익 실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배당주에 대한 섹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당주의 맛이에요. 그죠? 가치 저평가 종목이 샀는데 갑자기 배당 많이 준다고 더 많이 줘버렸어. 감사합니다. 땡큐. 물론 이거는 이제 나오겠죠. 더 내려오겠죠. 그죠? 갭맥 끈다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봐도 될 수 있더라.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이 바로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급등이 두두두두둑 나오는 장은 아니잖아요. 서서히 주가가 움직이면서 파도를 타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넘실넘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종합주가에서 마찬가지. 넘실넘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넘실넘실. 그러면 이 파도 타기가 진행됐을 때 나는 어디에서 파도 탈까를 먼저 정해놔야 되겠죠. 어디? 파도라는 것은 매번 바닥 초기와 정점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소외 부분이 있고 다 같이 보는 인기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과정들은 좀 피하세요. 요 근래 오신 분 보니까 전부 다 위에 사왔어. 어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흘러내리기 전에 좀 잘라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시장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캐피탈도 가치 부분이죠. 가치 부분들이 요 근래는 뭐 소형주도 그렇고 소외주도 그렇고요. 한 번씩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것들. 방금 언급했던 뭐 GMB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GMB 코리아도 얘가 13년부터 조정했던 과정들이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뭐 3년을 그냥 내려 꽂아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조정했죠. 그러니까 여 안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완전히 그냥 유유죠. 짜증나는 거지. 차트는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세 부분들이 하향 추세인가 또는 상향 추세인가에 대한 것들. 근데 주변의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어떻게? 이걸로 보죠. 5분봉 오늘 아침부터 그냥 5분봉 가네. 딱 뛰어나가가지고 딱 가서 그냥 2% 먹기. 2% 뛰기. 오늘 2% 먹었어. 오늘 내가 한 잔 살게. 2% 먹고 한 잔 사면 돈이 없다. 술값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5장 눌러가면은 끝이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겨.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토끼 사진 있잖아. 토끼 사진. 아침에 뛰어나갔다가 오후장 손절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리 GMP 코리아도 마찬가지. 수소차 이 얘기 다 나올 때는 한 번씩은 어떻게 이익을 좀 취해가면서, 맞죠? 이익을 좀 취해가면서 가야 이번 장에는 현금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쁘면은 어떻게 이익을 좀 취해주세요. 한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익 취해주고 현금 갖고 있다가 또 기회오면 또 삽니다. 요것도 다 언제? 다 북한 리스크 나올 때 아니에요 이거. 아유 짜증나 그냥 스트레스. 한수 괜찮냐고 전화 올 때 다만 오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알면은 쉽지만 보통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올라가지 전쟁 난다는 얘기 나오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피땀 흘린 돈은 소중하니까 위험이 덜할 때, 즉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싹 가셔일 때, 그때 시장에는 많이 진입된다. 맞죠? 싹 가실 때 많이 시장에서 진입된다.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딱 걸렸죠. 조정받잖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 기간처럼 좀 더 이겨나가야 된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약 4년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 안에는 변동파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2003년부터 7년까지 어떤 종목이 많이 갔을까요? 1번 1번 삼성전자, 2번 현대중공, 3번 포스코, 4번 롯데케이. 어디가 많이 갔을까요? 지금도 포스코 완전히 그냥 밉죠? 1번 삼성전자 있어요? 78번이 아니구나. 빅트리 2번이네. 2번 현중 천천히 멀리님 포스코. 현대중공이 많네. 다들 보셨나요? 현대중공업도 2003년부터 갔지만 그냥 곱게 안 갔어요. 볼까요? 좋아요. 돌파가 아주 좋아요. 이거 한번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다 걸리는 게요. 돌파 좋아요. 한번 질러봅니다. 질러봐. 주도주 나와서 주도주. 각도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습니다. 됐죠? 골라. 아무거나 골라 잡아. 요런 차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너 어째 지금하고 비스무리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몇 개 보인다. 근데 갔다가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다 살자. 빅토리아님 사고 풍요로움 사고 천천히 멀님 사고 돌고리님 사고 마지막에 아트니까 샀어. 썩을 사니까 그냥 저점깨네 지랄하고 아주 그냥 싸다고 한수가 그냥 34,000원부터 돌파한다고 계속 사라고 하더만 결국 그냥 아주 그냥 손절하네 그냥. 죽겠네. 오늘 그거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하면은 딱 좋을 건데 시간이 지금 벌써 40분 다 돼갔네. 공부해보세요 아주. 아이고 언제 바닥 잡나. 바닥 잡네. 아이고 좀 더 사야 되겠다. 질러보자.
매수하고 좀 질러보자. 아이고 지르니까 또 손절이네. 아주 그냥 맨날 저점 깨네. 아 이거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거? 보유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 바닥이라고 사신 분도 갔다가 와봐. 짜증이 처음에는 이제 돌판도 웃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요 표정이에요. 김정은이 표정이 많아요. 김정은 표정이 많아. 이제 연말 되면 연말 갈수록 연락 가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지금 바뀌는 자리가 지금 현재 오고 있더라. 그죠? 이렇게 오면 43,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25,000원 찍어봐요. 짜증나지 아주 그냥. 그죠? 물론 여기에서 이거를 사서 경험을 못했지만 비슷한 놈들이 많았어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CJ 우리가 경험 엄청 했거든요. CJ 진짜 돌파 다 나왔는데 다 내려갔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죠? 또 내려가. 요거 했으면 재밌겠죠? 다 걸렸을 거야 아마. 반토막 났어. 아이고 이 썩을 진짜 갖다 버려야 되네. 드럼 시키 아주 그냥 욕 나오죠. 욕 나오고 비중 많이 질러신 분들은 오바이트 나와야 돼. 율국님 어서와요. 그래 나와야 이런 각도가 더 나오는 거죠. 이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인 투자 영역에서 어렵더라. 그래서 대형주 부분들은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진입해라? 진입이 어디예요? 바닥. 시세가 진행되는 초입 구간의 바닥에서 가야 이 구간도 받아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면 짜증나죠. 근데 그 위대했던 중공업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내가 이번 장에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매번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벌써 5개월이에요.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2달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쓰러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12월부터 9월달까지 조정했다 생각해봐요. 돌아가시는 거죠. 스트레스. 성묘 가야 되는데 산소 옆에서 그냥 눕고 싶네. 산소 옆에서 산소 마시고 싶네.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그냥. 주식 투자자분들은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거지. 맞나요? 맞으면 1번.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자들을 흔들어대더라. 이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흔들 거예요. 이번 장도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 거예요. 왜? 북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시끄러져요. 맞죠? 그럴 때마다 기회도 주고 아픔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참아내야 돼. 그러면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강한 종목들은 한번 출발되면 최소한의 한 3년 정도는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 부분들도 약 한 4년 임기 남았죠? 거기에 대한 정책 부분들, 정부가 하는 돈을 쓰려고 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종목들도 선점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면 7번. 아유 썩을 이만큼 갈 거 그냥 여기서 떨어가지고 아주 된다고 했네. 아주 그냥 2만원짜리 여기서부터 아이고 지랄하고 아주 그냥 10배 나온 거죠. 그죠? 여기 끝까지 안 가도 사실상 바닥 대비 10배만 가도 잘하는 거예요. 1000%에요 1000%. 1000% 주인장 있잖아 여기. 결동님. 근데 소형주가 더 잘 나와요. 근데 소형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출발이 되더라. 얘네들은 충분하게 8개 다 줘요. 맞죠? 8개 다 줍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모든 시장이
좀 더 분출이 나오고 멋진 시세가 나올 때 이때 포스코도 가고 미포전도 가고 중공업도 가고 OCI도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STX 가고 두산중공업 가고 중공업 부분이 그냥 섹터에 다 갈 때 다 가면서 종합주가에서 이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다 진행됐고 부분이고 그럼 증권주 다 갖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전기전자 부분만 진행됐어요. 그럼 다른 거에 갈 수 있는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돌아가면서 어떻게 주가 빠질 때는 다른 것도 이끌어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요즘에는 소형주 테마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벤처기업 부분들 살린다고 가벼운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어디가 좀 핫합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요즘에 벤처기업 잘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집 투자 보니까 아주 그냥 끝장나가고 올라가던데 그냥. 이것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걸 추천하면서 이번 장 동전주 부분들 동전주는 다 뭘로 바뀐다 했어요 이번에. 기억나시는 분? 이번 장의 동전주들은 뭘로 바뀐다? 그렇지. 지폐주로 내지. 지폐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정부에서는 기관 부분들도 선점해가지고 요거를 또 운영체제 부분도 만들어놨죠. 그래서 동전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캐피탈 부분이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출발이 되면 지폐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된다. 근데 고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결국 어떻게 한번 추세를 만들고 진행시키죠.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체로. 그렇죠. 단체로 간다. 이해되시면 1번. 아이고 러브님 큰일 날 분 또 한 번 오셨네 또. 우리는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또 받아주려고 해. 아이고 죽겠네 진짜. 우리는 지금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물량 받으려고 팔았어요. 이게 최소 320%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섹터 간다는 게 다음 섹터 사지 마요. 다음 섹터 SBI 갔잖아. 그러니까 인베스트 종목이나 이 창투주들이 한 번 나올 때는 드르륵 나와버려. 이것도 나오고 지금 AT는 나오고 있어. 다 나오잖아요 단체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2010년에도 우리가 이거 했어요. 드르르륵. 그리고 15년에도 우리가 했어요. 드르르륵. 근데 요번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 많이 무겁고 값도 2,000원짜리라 다른 동전주가 더 빨리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자 요거를 먼저 선점을 했던 부분이고 상당히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좀 질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하면은 이 저가주에 이제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 저가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아주 그냥. 그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저가주. 개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돌파주나 고가주가 무서운 거죠. 맞나요? 아우 꼭 내 말이 같네 진짜. 나도 저까지만 좋아해요. 아주 그냥 러브님. 딱 걸렸어 오늘. 러브님 저가주에 딱 좋다고 딱 걸린 게 아주 그냥. 저가주 좋아하고 급등주 좋아하고 급등주. 저가 급등주를 좋아한다는 거지. 한번 튀겨보자 진짜 오늘. 추석에 전이나 한번 구워줘요. 전이나 한번 튀겨줘.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섹터들이 한번 진행되면 여러 개 한 번씩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B 인베스트먼트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부분이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가 600원부터 사놨으니까요. 600원 부분들 올해 초는 원모작 한번 하고요. 그죠? 이 원모작 마무리하고 이제 두 모작대 들어간 거예요. 두 모작대. 두 모작대. 그래서 이번 올해는 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부분에서 원모작과 투모작만 진행돼도 수익률 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더 낫겠죠. 맞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지루한 국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루해요. 지루한 국면에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지르면 못 가요. 마음이 떨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이거 보면서 이렇게 떨리면은 어떻게 못 이겨 나간다는 거지. 이것도 보니까 지금 단일가 걸렸어. 단일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니까 지겹죠. 지금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싹 걷어들이고 다시 한번 또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분봉에 의존하는 거나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초입 구간에 대한 바닥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이번 장에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요즘에는 이런 것들 스타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 패턴들도 한 번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나와요. 먼저 GMB도 마찬가지죠. GMB 코리아도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의 힘들이 받침이 되고 진행되면 상승세는 추석 끝나고도 소외주들은 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배당주 역할들 지금 담아놓고 있고요. 먼저 미리 담습니다. 항상 선침해가 되어 있어야 외국인과 기관들의 부분들 이제 연말들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펀드에 대한 수익률도 준비할 것이며 그리고 펀드 섹터 부분들 업종들도 좀 바뀌어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선침해 담는 거예요. 좀 될 수 있는 만한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포가 아니니까. 그만큼 현금도 부족하잖아요. 대신 그들보다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외국인들은 돈도 있고요. 정보력도 있고요. 배짱도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이 우리보다 많을 수 있지. 초보 투자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어. 그들보다 유리한 게 뭘까요? 시간 투자. 맞죠? 시간 투자에 대한 것들을 그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은 마이너스가 나고 지루한 부분이 하면 전체적 포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지. 매도할 때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물량수가 많은 기관 투자자는 한 번에 다 못 때립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액 자본을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개인 투자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큰 굿즈보다는 유동성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할 바에는 어떻게 그들이 올 수 있는 선침해가부터 진행되라. 선침해 됐다고 이길 수 있는가? 좀 더 믿어라. 그리고 경험을 쌓아라. 초입급 구간부터 수익을 깔아라. 그러면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갈 수도 있다. 심리적 부분이 압박이 와서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견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기다린 사람이 먹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특히 이번 장이야. 앞전 장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장기 투자하면 뭐가 남을까요? 라고 하지만 여기는 좀 얘기가 틀려져요. 이제 그렇죠? 이 과정들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떤 기준의 잣대를 보면서 갈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나는 계속
짧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3년 기준 잡고 무조건 갈 것인가? 각자의 종목에 맞게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거기서 맞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급등에 드르륵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도 취해주고, 그럼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이모작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좌 부분도 만들어 간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요즘에 후기방도 되게 많이 올려주시더라고. 네, 올려주시는데 우리도 요번에 이제 수익권을 냈던 것들 그래도 하나 올려주셨던데, 우리 편안한 부자님께서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아이고 무량님도 뭐 잘 올리시네. 15계좌 1천만 원이기, 이게 정말 실화입니까? 이게 뭐야? 부자빠님 이번에 강연하신 거 여기 있네요.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대우품. 그렇죠? 대우품은 지난번에 한번 공개했던 부분이고요. 요번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여기가 이제 상한가 갔을 때 찍어놓은 거 보네요.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에서에 대한 과정들이 어디서 좀 더 선침해라든지 또는 비중에 대한 역할들을 실어나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종목들이 좀 잘 올라왔다고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이분이 거의 다 이제 한 3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하나씩 깨우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항상 주변에서 있고 투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댓글도 많이 달으셨네. 아이고 부자 아빠니까지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나 그 과정들이 하나씩 시장에서 접목이 될 때, 그렇죠? 시장에서 하나씩 접목이 될 때 주가가 하나씩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SBI 인베스트먼트는 그 일본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에 대한 상장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됐던 부분이죠. 다행스럽게 이번에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600원에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석이 한 번 더 일요일 장에 한번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운 좋게도 주가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만약에 분석해놓고 날아가 버리면 놓쳤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들어와졌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분석 다 끝났어요. 매수의 부분들을 꾸준히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상한가가 좀 진행돼서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한 것들이 뭐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좀 잘 맞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부분에는 아무래도 배당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배당주도 잘 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종목들도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신 우리 편안 부자님, 편안 투자님도 계시고 부자님도 계셔요. 박수 한번 나가시면 아주 좋겠네요. 이런 거 보면 기운 받을 수 있잖아. 남들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한 용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섹터는 또 나옵니다. 계속 또 잡아 나갈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순환매에 대한 랠리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섹터 부분들. 게임주도 좀 툭툭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부분도 좋아요. 제약주 부분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신 분들은 그래도 추천 한 번씩은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시간 돼서 올린 분들도 힘들 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것들 많이 걱정들을 하던데요. 지금은 지수 부분하고 종목하고 약간의 좀 달리 가는 장입니다. 달리 가는 장이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얽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소형주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어. 다 이 바닥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섹터 부분만 분류해 놓고 정리해서 이제 밑에서 담으시면 되는 게 주서 그냥 주서 담는 것도.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한수가 많이 바쁠 것 같네요. 일단 좋은 것들은 거의 다 분기에서 다 빼놨어요. 빼놨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 또 정리해서 그렇죠? 분석을 더 깊게 하면 종목들을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들 약간의 옥석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뭐 만원짜리다. 그러면 요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 요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 두 개 비교해서 이게 정도의 정보 가치가 더 많다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내려놓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까 나왔던 뭐 대우품 부분들, 그 다음에 저기 GAB 코리아, 그 다음에 우리 창투주들, 우리 주차. 우리 주차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을 모두 다 여기까지 다 모시고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픔 속에서는 다 살아서 숨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다음 섹터로 또 가서 뭐 수익권을 간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간다면 이번 장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권 교체돼서 한 5개월 올라갔어요. 5개월 아니죠? 약 4개월 정도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과 기회의 부분들은 상당하게 많고 의미도 있다. 이제 이거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03년 여기 돌파할 때 요 라인에서 요거 올라오고 끝난가? 아니죠. 이 라인들의 맛있는 시대가 남아있다. 그게 바로 요 라인의 분출이다. 그래서 이번 장이 분출 나올 때까지는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전부 다 7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미 시장에서 아픔 겪고 다 겪었다면 좀 더 참아내서 인내를 가져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종목들 올라가서 수익권을 냈다는 거 거의 다 계좌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좌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운전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